하모니 입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일 세 번째 잡담 시간입니다. 지난주 잡담이 좀 우중충한 이야기였는데 이번 주 잡담은 웃기지만 알고 보면 슬픈 저만 슬픈 제가 전과가 없는 이유라는 주제로 잡담을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미국과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매우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마침 맥락이 닿으니까 다음 주 수요일 독서 시간에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페이팔 연결됐습니다. 이 간단한 일을 2주를 끈 건 다 제가 컴맹이어서 생긴 일입니다. 기다리셨던 해외 하모니 입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페이팔은 저렇게 메일 주소만 알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써봐서 잘 모르겠는데 혹시 문제가 있으면 댓글로 꼭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제가 썸네일에도 달았지만 입주민 여러분들께 급히 상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방송으로 제가 하모니를 만든 지 3주가 됐습니다. 수준은 낮지만 편집과 촬영이 약간 손에 익어서 매우 헉헉거리던 3주를 저 딴에는 무사히 넘긴 것 같습니다. 여유가 약간 생기면서 하모니라는 공동체의 대면 모임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더위가 좀 가신 9월에 지방에서부터 첫 모임을 시작해서 11월에 수도권까지 첫 모임을 다 마치겠습니다. 방식은 일단 첫 모임을 9월 5일 금요일입니다. 빛고울 광주에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전부 잠정 계획입니다. 다 바뀔 수 있습니다. 9월 12일 금요일 부산에서 9월 19일 금요일 대전에서 이렇게까지 일단 잡았습니다. 9월 마지막 주는 10월 첫 주부터 명절 휴일이 시작돼서 한 주 전에 성묘 다녀오시는 분들 감안해서 뺐습니다. 그리고 10월 셋째 주부터 수도권 모임을 시작할 텐데 기본적으로 5분 이상의 신청을 하시면 모임이 성사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사실 제가 이 모임을 하는 이유는 각 지역별로 많이들 모이셨으면 좋겠다는 소망 때문입니다. 첫 모임 때는 제가 가서 얼굴 뵙고 인사드리겠지만 그 이후에는 그분들이 서로 친하게 지내시고 자주 모이시고 연대의식을 갖고 지역 모임을 유지해 주십사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5명 이하면 사실 모임 자체가 잘 성립이 안 돼요. 이런 경우는 다음에 따로 2-3분 있더라도 그냥 저하고 한잔 하시죠 하면 제가 지방에 내려가서 한잔하고 돌아오는 가벼운 형식으로 돌리겠습니다. 첫 모임이 5분 이상만 되면 작은 공동체 하나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매주 금요일이냐? 이건 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월수금 방송을 3번 하고 이걸 1화 목요일에 준비를 합니다. 사실 1화 목요일은 거의 제가 20시간 가까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이 유일하게 제가 어디를 좀 다녀올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입주민 여러분들께서도 개인마다 사정이 좀 다르시겠지만 금요일 밤이 아무래도 소주 한잔 하기에 부담이 덜 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5일 광주, 12일 부산, 19일 대전 모임 때 참석이 가능한 분들 전부 9월입니다. 댓글을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쇼 안 됩니다. 댓글 다셨다면 꼭 오셔야 됩니다. 제가 뵙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회비는 한 2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5일 광주 참석합니다. 12일 부산 참석합니다. 이런 식으로 꼭 댓글을 좀 달아주십시오. 그래서 각 지역별로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5분 이상이시면 모임이 성사된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의 드릴 것이 정식 모임 전에 8월 11일 엄청 더울 때일 것 같은데 제가 경북 경산을 내려갈 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대구 경북 모임을 어떻게든 조직을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침 열흘 뒤에 경산을 내려가니까 일요일인 10일이나 월요일인 11일, 8월입니다. 대구에서 모임이 가능하신 분들이 있으실지 댓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5명이 안 돼도 참석하겠습니다. 만약에 대구 경북 민주시민분들이 8월 10일,
11일 요 이틀이 너무 급박해서 어려우시다면 10월 이후로 다시 모임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의 드리고 싶은 것이 대충 수도권 모임을 11월쯤에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10월 말 아니면요. 그런데 서울에서 모입시다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인천, 수도권 남부, 수도권 북부 뭐 이렇게 나눠야 할지 제가 감이 전혀 안 옵니다. 제 생각에 지역별 모임은 너무 커도 힘들고요. 10명 안팎이면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댓글로 인천 모임 참석하겠습니다. 경기 남부, 경기 북부 참석하겠습니다. 서울 참석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수도권 모임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시간이 좀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함께 천천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즉, 이 긴 이야기를 요약하면 모임 참석 의지와 사시는 지역을 댓글로 꼭 좀 남겨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 더 주셨으면 합니다. 전북, 우리는 독립하겠어. 우리 5명 이상 만들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장난해? 제주를 얕잡아봐. 우리도 5명 만들 수 있어. 예. 너무 감사드리는 겁니다. 야이씨, 부울경이 한 도시냐? 왜 맨날 부산이야? 울산, 창원 다 독립하겠어. 얼마든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청주 무시해? 응? 신성한 올림픽의 광역단체 강원도를 빼? 겨울에 눈덩이로 맞아볼래? 다 환영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댓글이 너무 적어서 모임이 대부분 성사가 안 돼서 이완배가 너무 서운해하지 않을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만큼 제 역량이 부족한 탓입니다. 다시 천천히 시간을 두고 시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 모임에 가담, 연루 하실 의지가 있으신 분들 의사를 꼭 밝혀주시고요. 제가 이런 지역 소규모 모임을 왜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는 오늘은 좀 길어졌으니까 다음 주 잡담 시간에 한 번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화요일 29일, 30일 수요일 후원해 주신 고마운 분들께 진심을 다해 감사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여느 때처럼 아래 앵커 챕터를 걸어뒀으니까 본 방송부터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앵커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9일 화요일 후원자분들이십니다. 호시조라 하모니 후원 응원합니다 님. 경제 속살 시절부터 낯이 매우 익은 아이디신데요. 호시조라 별이 촘촘하고 또렷이 빛나는 밤하늘이라는 뜻의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유별희님, 하별화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30일 수요일 후원자분들이십니다. 수학엄마님 벌써 여러 번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서별정 응원해요님, 김별정님, 임별영님, 김별헌님, 공부하자님, 김별자님, 해시민파도님, 역시 해시민 분이시겠죠? 감사드립니다. 파우스트님, 박별관님, 톰친구제리님, 박별현님, 약소합니다님, 약소하다니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종하춘님, 지난 방송에서 꼭 저보고 불로소득의 삶을 이루라고 축복해 주셨던 분이신데 다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휴이파크 8138님, 마지막 분은 다시 따로 소개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줄리 남편님 저하고 술 한잔하고 싶으시다고 계란말이하고 김치찌개 대접하겠다고 그런데 출소까지 100년은 남은 것 같아서 영치금 아껴서 후원해 주셨다는 댓글을 주셨는데 아직 서울구치소에 계시는 거죠. 김치찌개, 소주, 계란말이 뭘 쳐드시든 그건 니 쪼대로 하시고요. 부디 무기징역 혹은 무기금고로 영원히 민중들 앞에 안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농담이고요. 사실 그 줄리 남편님하고 연락이 됐습니다. 풍자와 해악으로 이런 아이디를 쓰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렇다면 앞으로 저도 풍자와 해악 차원에서 줄리 남편님께 농담삼아 반론을 드리겠다고 서로 합을 맞췄습니다. 약속 대련을 잡은 거죠.
줄리 남편님 앞으로 남은 인생 부디 구치소와 깜빵에서 충만히 엿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모두 진심을 다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전과가 없는 이유, 이런 주제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일단 시대적 배경이 좀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기였던 1990년, 1991년 노태우 독재 시절이 좀 험악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돌도 좀 던졌고 화염병도 좀 던진 청년분들 중에 전과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집시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뭐 별의별 이유로 전과, 속된 말로 별을 단 사람들이 상당했죠. 그리고 그 시절에는 그게 딱히 부끄러울 일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동지들에게 존경을 받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쨌든 그 시절에 뭐 돌도 좀 던지고 했으니까 붙잡혔으면 전과자가 될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 전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슬픈 이야기인데 제가 너무 안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스마트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그런 시절이었는데도 군사독재 정권 정보력이 엄청나더라고요. 잡아가둬야 될 중요 인물들을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찍고 체증하고 몇 번 하면 어떤 놈들을 잡아 족쳐야 되는지를 걔들이 다 알고 있었다고요. 1991년이 시대가 좀 많이 험악했거든요. 강경대 열사 돌아가신 그 해입니다만 그때 제가 2학년이었는데 보통 2학년이 화염병하고 돌을 제일 많이 던질 때입니다. 저도 꽤 던졌겠죠. 저희 학교 앞에 정문을 나서면 길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가 봉천동 쪽이고 하나가 신림동 쪽입니다. 근데 봉천동 쪽에서는 싸움이 안 붙습니다. 왜냐하면 봉천동 쪽에 뭐가 없어요. 거의 고개를 하나 넘어가야 관악경찰서 나오고 뭐 건물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모여 사는 곳까지 가려면 봉천동 쪽은 너무 멉니다. 반면에 교문 입장에서 보면 왼쪽 신림동 쪽이죠. 여기는 조금만 가면 주택가가 나오고 상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당시 아시아 최대 파출소라는 별명이 붙었던 신림파출소. 여기가 파출소인데 상주 전경이 1000명이 넘었어요. 데모하는 거 막는다는 명목으로요. 이 신림파출소가 신림동 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데모를 하러 교문을 나서면 시민들이 많은 쪽 신림동 쪽으로 진출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경들도 당연히 이걸 막는다면 학생들이 신림동 쪽으로 진출하는 걸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천동 쪽은 한산한 거죠.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학생 본대는 여느 때처럼 신림동으로 진격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혹시 봉천동 쪽에서 전경들이 치고 올 수도 있으니까 만일을 대비해서 딱 2명만 봉천동 쪽으로 배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2명 중 1명이 저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1명이 제과 동기, 당시 저랑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우리 둘만 이제 봉천동 쪽에 서 있었다고요. 이 봉천동 쪽은 전경도 몇 명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싸움이 안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백골단, 사복경찰들인데 뭐 말만 경찰이지 깡패들이에요. 강경대 열사를 때려서 죽인 놈들도 백골단입니다. 우리도 백골단에 당연히 감정이 안 좋고 백골단도 우리에게 당연히 감정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봉천동 쪽에 있던 백골단 한 놈이 제가 친구 실명은 못 밝히는데 야 이 개새끼야 살벌하게 제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또 모를 줄 알아 이 개새끼야. 너 잡히면 뒤졌어 이 개새끼야. 이름을 아는 겁니다. 그때 제 친구가 씩 웃으면서 이 친구가 깡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싸웠겠죠. 아, 저 새끼들이 나를 다 알아. 야, 복면해도 소용이 없어. 이러고 낄낄대더라고요. 일단 처음에는 제 친구가 너무 믿음직스럽고 그렇게 담대하게 제 옆에 있어주는 게 너무 고맙고 든든하고 하다가 잠깐 있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쟤들이 왜 나는 못 알아볼까? 내가 이 친구하고 항상 같이 다녔는데 물론 이제 저보다 제 친구가 훨씬 더 잘 싸웠죠. 그런데 어쨌든 저도 그 친구 따라서 항상 뭘 던졌는데 저는 못 알아보더라고요. 관심도 없어요, 저한테는요. 와, 그 입주민 여러분 혹시 백골단한테 무시당할 때 기분이 얼마나 역 같은지 아십니까? 갑자기 기분이 너무 더러워지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절정에 달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1992년에 군대를 갑니다. 원해서 갔던 건 아니고 제가 카투사를 나와서 제가 원해서 카투사를 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으실 텐데 그건 아닙니다. 그게 사연이 복잡하고 그것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기회가 되면 언젠가 잡담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1992년 4월에 입대를 하게 됐고 보통 그 시절에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간다 함은 보통 이제 운동을 그만두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준비하는 거죠. 근데 저는 정말 그러기가 싫더라고요. 도망치듯 군대 가는 게 아니라고 저를 계속 다짐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활동하던 분들께 이 중차대한 시기에 2년 반을 비워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복학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굳게 약속을 하고 병역 의무를 하러 간 겁니다. 1994년 지독하게 더웠던 7월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돌아와서 약속대로 다시 활동가들 사이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복학생이 다시 돌아와서 학생운동을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의 2년 3개월 공백기를 가지고 돌아온 거잖아요. 1994년이면 제가 학교를 쭉 다녔으면 5학년인 겁니다. 5학년이 활동을 한다는 건 무지하게 높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사람이니까 졸업을 미루고 5학년까지 활동을 했겠죠. 대표적 인물이 정준희 교수님 같은 분이에요. 이분이 5학년 1학기까지 21세기 진보학생연합이라는 조직을 이끌었으니까요. 그러니까 5학년인데도 남아있으려면 최소한 정준희 교수님 정도의 위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나이는 5학년이랑 동기인데 쥐뿔도 아는 게 없는 겁니다. 원래 제가 1, 2학년 때부터 유식한 편이 아니었어요. 그냥 나가서 돌 던져라 그러면 던지고 화염병 던져라 그러면 던지고 이게 군대로 치면 지휘하는 장교가 아니라 명령을 받는 사병이었다고요. 그런데 복학을 했더니 학년은 5학년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뭘 시키려고 봤더니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뭐 전술을 짤 줄 알아요. 문건을 하나 쓸 줄 알아요. 할 줄 아는 건 화염병 던지는 건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속했던 정파는 1993년부터 화염병 던지는 걸 포기를 했다고요. 더 이상 그런 걸 안 한다고요. 그럼 저는 거기서 뭘 하냐고요. 그 후배들이 저를 너무 불편해하는 겁니다. 나이는 한참 선배인데 시키면 뭘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1994년 2학기 때에는 계속 선전물 나르고 남이 쓴 대자보 붙이고 뭐 운반하고 이런 일을 주로 했습니다. 이런 일이 덜 중요하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5학년 연배가 할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후배들도 불편해하고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속했던 정파 이름이 21세기 진보학생연합, 자주파도 평등파도 아닌 매우 소수 규모의 제3정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향은 진짜 모든 정파 중에 제일 온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니들이 무슨 운동권이냐, 비운동권, 개량주의자, 심지어 안기부 뿌락치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온건한 작은 정파도 정파니까 전국 조직이 있었습니다. 소속 학교가 뭐 몇 개 되지도 않았어요. 아무튼 제가 1994년 복학한 첫 해를 헤매고 있으니까 저보다 1년 선배의 권유로 1995년에 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이완배 쟤는 학교에 놔두면 아무 쓸모도 없고 할 일도 없어서 폐인이 되겠다. 이게 그 선배의 염려였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1995년에는 21세기 진보학생연합 전국중앙 조직으로 일을 하러 갑니다. 와, 전국중앙이면 엄청 높은 데로 가셨네요 하실 수 있는데 말이 전국중앙이지 워낙 정파 사이즈 자체가 작아서 동대문 운동장 앞에 아주 허름한 사무실로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사실 선배로부터 그 제안을 받았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형, 아무리 우리가 작은 조직이어도 명색이 전국중앙인데 저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애를 올리면 형이 욕 안 먹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형 말이 괜찮다. 일단 내가 의장이고 그 선배가 전국중앙 의장이었거든요. 그리고 국장들이 한 4명 되는데 다 저보다 1년 후배들이래요. 그럼 저는 뭘 하면 되는데요? 그랬더니 너는 일단 선전국에 들어와라. 그런데 너를
선전국장을 시킬 수는 없다. 안 되죠, 당연히. 문건 하나 못 쓰는 제가 어떻게 아무리 작은 조직이어도 전국중앙 선전국장을 하냐고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선배 말이 대신 네가 90학번인데 91학번 국장을 모시고 일하기는 불편할 테니 선전국장을 비워두겠다. 공석으로 놔두는 겁니다. 네가 선전국원인데 국장이 없으니까 네가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일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겁나잖아요. 아니 제가 어떻게 선전국을 책임을 집니까?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야 그게 아니고 야 선전국 하는 일 별거 없다. 그냥 글은 우리가 다 쓴다. 너는 뭘 하면 되냐면 원고 모아서 잡지를 만들면 된다. 디자이너 한 분 붙여줄 테니까 디자이너분이 책 디자인 다 만들고 너는 거기 원고 집어넣고 을지로 출판 골목에서 인쇄 맡기고 잡지 나오면 사무실로 운반하고 그거 전국으로 배포하고 이런 단순한 일만 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건 제가 하죠. 머리 쓰는 거 말고 몸 쓰는 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기게도 21세기 전국 중앙 선전국원이 된 겁니다. 저는 그때 참 많이 배웠습니다. 국장분들이 다 1년 후배들이시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전국의 인재들이었고 그분들이 하는 활동, 그분들의 말, 그분들의 글 하나하나를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행복하게 원고 모으고 인쇄하고 운반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즐거웠어요. 그렇게 1년을 보내고 1996년이 되면서 다음 지도부가 꾸려졌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대문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학교로 복귀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활동할 때 일입니다. 여름방학이 막 시작한 7월이었는데 제가 학교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후배들이 와서 형 큰일 났어요. 21세기 전국 중앙이 지금 다 털렸어요. 다 잡혀갔어요. 이러는 겁니다. 경찰청 보안국이 우리 조직을 습격한 겁니다. 그래서 1996년 당시 지도부 그리고 제가 활동했던 1995년 지도부까지 싹쓸이로 잡아갔다는 겁니다. 일단 그때 제가 첫 번째 든 생각이 왜? 아니 경찰청 보안국 미치셨어요? 아니 저기만 가도 화염병 던지고 아직도 과격한 자주파 평등파 잔뜩 있는데 너무 온건해서 비운동권에다가 안기부 뿌락치라고 욕을 먹는 우리를 왜 잡아가? 이 생각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멍하고 있는데 후배들이 형 일단 안 잡혀야 돼요. 학교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지금 나가서 잡히면 진짜 구속이에요. 학교 안에서 일단 버텨요. 그때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내가 진짜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구나. 1995년, 1996년 전국중앙집행부를 다 털어갔다는데 나도 구속되겠구나.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구속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1991년 노태우 강점기를 살면서 수많은 동지들이 구속됐는데 저만 전과 없이 살아있는 게 솔직히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속을 피하고 싶긴 했지만 만약 구속이 된다면 담담히 받아들이겠다. 마음의 준비를 하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왜 제가 구속을 확신했냐면 당시 선전국에서 저하고 같이 잡지 만들던 디자이너 분이 차정혜 동지라고 예, 차정혜 동지 실명 밝혀도 되죠? 예, 이분하고 친했어요. 같은 선전국원으로서 잡지 만드는 일을 이분하고 다 같이 했으니까요. 지금 원주에 사시는데 가끔 연락하고 술도 한잔합니다. 차정혜 동지 조만간 원주에서 한잔합시다. 예. 그런데 이 차정혜 동지도 구속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995년 전국중앙 멤버들 중에 저만 살아남은 겁니다. 이러면 상식적으로 저도 잡히면 구속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사흘인가 학교 밖을 안 나가고 버텼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고작 사흘인데 너무 답답한 겁니다. 학교 밖을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사흘째 밤에 몰래 뒷문으로 낙성대 쪽으로 나갔습니다. 조심조심. 그런데 안 잡아가더라고요. 저는 신경이 바짝 곤두선 상태인데 뭔가 누가 쫓아오는 기미도 안 보여요. 그래서 낙성대 쪽에서 소주 한잔하고 왔습니다.
멀쩡히 돌아왔다니까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자유롭게 돌아다녔습니다. 안 잡아가더라고요. 이게 당시 그 사건을 다룬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그런데 기사가 개뻥이에요. 기사 보시면 노동자 계급에 의한 사회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1세기 진보학생연합을 결성,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한 혐의라고 돼 있거든요. 우린 저런 걸 한 적이 없습니다. 사회주의를 실현하고 싶지 않았어요. 국가 변란을 왜 우리가 선전선동하냐고요. 아니, 그 경찰청 보안국 또라이 여러분, 우리 온건파예요. 운동권 중에 제일 온건파. 그래서 안기부 뿌락치 소리 들은 애들이라고요. 아니, 왜 우리를 잡아요? 저기 자주파 평등파 많은데. 그리고 기사에 보면 의회 및 공장, 군대 등 국가 주요 기관 내 혁명 진지를 구축해 노동자 계급에 의한 사회주의 국가를 실현하자는 내용의 강령을 채택하고 대학생을 상대로 한 사상학습, 총선 당시 진보 후보 지원, 노학연대 등을 주도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일단 우리는 저런 강령을 채택한 적이 없습니다. 개뻥인데 웃긴 게 우리가 저지른 구체적 제목이 대학생을 상대로 한 사상학습, 총선 당시 진보 후보 지원, 노학연대 이 세 가지랍니다. 아니,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게 불법입니까? 우리가 대학생인데 대학생들끼리 모여서 책 읽고 토론하면 사상학습이지 그게 죄입니까? 그리고 총선 당시 진보 후보 지원 이게 뭔 죄예요? 아니, 대학생들이 총선 때 진보 후보 지원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이냐고요. 그리고 노학연대, 노동자와 학생이 연대하는 건데 이게 죄예요? 노동자하고 학생하고 연대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 시기가요, 노태우 때가 아닙니다. 만약 노태우가 이 지랄을 했으면 제가 그러려니 합니다. 원래 그런 새끼니까요. 이게 1996년 일이라니까요. 김영삼 말기.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게 쌍팔년 때나 하던 공안 조작인데, 그리고 조작을 해도 보통 과격파를 걸고 조작을 하지. 우리처럼 온건한 애들을 왜 조작까지 해서 털어버리냐고요. 제 그때 표정이 진짜 이랬습니다. 저 새끼들 진짜 뭐하는 새끼들이지? 그런데 결국 95년, 96년 지도부가 무려 11명이 구속됐고 저만 살았습니다. 전 안 잡더라고요. 나중에 95년 지도부 중에 제 1년 선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이 다 집행유예로 다행히 나옵니다. 예. 검사도 그랬대요. 왜 경찰이 당신들을 쳤을까요? 희한하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형을 때릴 수가 없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집행유예로 다 나오셨는데 그때 제가 그 형한테 나오신 다음에 진짜 고생하셨다고 술 한잔 따르는데 그 형이 그러는 겁니다. 야, 완배야, 다행히도 네가 안 잡혀서 정말 다행이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저는 왜 안 잡혔습니까? 그랬더니 그 형 설명이 이래요. 우리를 왜 잡아왔냐 따졌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경찰 얘기가 니네 조직이 만든 잡지, 그게 아마 진보21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잡지일 겁니다. 제가 원고 모았고 차정혜 동지가 디자인했고 둘이서 을지로에 인쇄 맡겼고 전국으로 배포한 그 잡지 이야기입니다. 그 잡지가 국가보안법 위반, 이적 표현물이라는 겁니다. 진짜 헛웃음도 안 나오는 개소리입니다. 그게 얼마나 온건한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진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걸자고 마음먹으면 만약에 윤석열 계엄이 성공했잖아요. 입주민 여러분들 집 서재에 그람시 책이나 마르크스 자본론이나 하다못해 신용복 선생님 책만 한 권 꽂혀 있잖아요. 이적 표현물로 얼마든지 걸 수 있습니다. 그게 국가보안법입니다. 아무튼 그 잡지 때문에 구속했다는 건데 경찰 애들이 계속 묻더랍니다. 얘네 조직도를 보면 이 잡지를 만든 책임자 선전국장이 지금 공석으로 돼 있다. 누군지 불어라. 숨겨도 우리가 찾아낸다. 선전국장 책임자를 불어.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잡혀간 사람들 모두 아니 선전국장이 공석 맞았고 만약에 굳이 그 잡지를 만드는 부서에 책임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국장은 아니었지만 나이가 있었으니까 이완배가 그 책임자에 가깝긴 하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수사관 반응이 확시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이 새끼들이. 야, 이완배라는 이름을 우리 수사선상에서 본 적이 없어. 어디 거짓말로 아무 이름이나 대고 있어. 이러더라는 겁니다. 와.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예, 그때가 진짜 제 인생에서 가장 쪽팔렸던 톱3 안에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청 보안국에서 21세기라는 조직을 본격적으로 털었는데 걔들이 제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완배라는 이름을 아예 본 적이 없대요. 아니 아무리 제가 듣보잡이지만 선전국원이었고 함께 잡지 만든 차정혜 동지도 구속됐는데 이완배는 뭐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차정혜 동지하고 술 마실 때면 지금도 가끔 하는데 죄송합니다 차정혜 동지. 예, 동지만 구속되고 저만 아무 일 없어서 예, 제 잘못이죠. 제가 얼마나 존재가 삐리리 했으면 경찰청이 조직 사건을 터뜨리는데 제 이름은 본 적도 없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예, 제가 그렇게 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웃긴데 좀 슬프기도 합니다. 아, 잡담 마치겠습니다. 아, 지역 모임 참석 가능 여부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하모니 입주민 여러분, 민중들의 축복이 가득한 주말 맞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